단단히 마음을 먹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진짜 버티기 힘든 곳인 것 같아요. 2년 차에는 만 벌었어요. 작년에 순이익 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귀농해가지고 부여에서 특대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27살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블루베리 농장 규모는 땅 전체적인 규모는 1,400평 정도이고요. 블루베리 식재 면적수는 약 1,000평 정도 하고 있고 지금 귀농한 지는 한 4년 차 됐습니다. 저는 사실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농사를 내가 지을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농대를 권유해 주세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면서 다른 대학과 비교를 해보니까 등록금에서부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망들이나 미래적으로 비전 같은 걸 생각했을 때 농업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대에 진학 후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됐죠. 사실 제가 이제 농사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거라면 관련 지식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힘들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거는 몸이 힘든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터라 견딜 수 있었는데 도시에서 이제 자라왔다 보니까 시골에서 생활이 전혀 적응이 안 됐어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스트레스 받으면 풀 것도 없었고 뭐 취미생활 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문화, 한국이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골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여기 와서 배달에 그런 걸 지웠습니다. 어플을. 네. 다른 농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평지, 이제 평탄화가 잘 된 그런 밭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 땅이 계단식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뭘 심기도 어렵고 그런 땅이라 아버지랑 저랑 삽이랑 곡괭이로 열심히 개간을 하면서 만든 땅이거든요. 근데 땅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작은 땅에서 최대한 고소득 작물을 선택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이제 블루베리는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아 괜찮겠다 싶어서 저도 뛰어들게 됐죠. 처음부터 아버지랑 농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제가 1년 먼저 내려왔고요.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초기에 어떤 비용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후계농 자금이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뭐 땅을 사거나 뭐 기계를 사거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농협에다가 검증을 받아서 연 2%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올해부터 저는 사실 원금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빡세지 않나. 그리고 아버지가 자영업 하시면서 그동안 모으셨던 목돈 그걸 가지고 플러스 알파해서 했어요. 네. 저는 사실 아버지 돈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출받은 금액보다 아버지 돈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적은 금액, 남들 막 보니까 2억, 3억 받았다 그러고요. 근데 저는 1억 미만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초기 비용 얼마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땅 구매랑 뭐 이렇게 시설 자금, 포크레인, 그리고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해서 저도 최소 2억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저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서 시흥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럼 위치를 부여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제가 위치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땅은 사실 아버지가 먼저 구매를 하신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통하는 게 농산물을 생산만 하는 그런 농업은 하고 싶지가 않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깨끗한 물 흐르고 뭐 주변에 민가도 없고 되게 평화로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곳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농업을 하면서 라고 해가지고 그런 땅을 찾다 보니까 이런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부여 온 거 만족하세요? 지역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 라고 표현하기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여기 공무원분들이 저를 이렇게 막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영진님은 아예 기반이 없이 왔잖아요. 기반 없이 와서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반 없으면 다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기반 없이 성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귀농하셔서 농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리스펙트 하고요. 솔직히 이곳은 어쩔 수 없이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솔직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다행히 제가 농대가 나온 점이 그나마 졸업생 선배님들이랑 뭐 이야기가 되고 뭐 후배들이랑도 또 이렇게 되니까 그나마 낫긴 한데 기반 없는 거는 진짜 자본적,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사실이고 올해가 4년 차라고 하셨죠? 1, 2, 3년 차 수익 어느 정도 됐을까요? 1년 차 없어요.
왜냐하면 과수 특성상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년 차에는 전혀 수익이 없었습니다. 2년 차에는 800만 원 벌었어요. 1년 농사 지어서 800만 원 벌었고, 그때는 따로 뭐 들어간 게 없어서 순이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순이익이 800 정도고, 작년에 순이익 한 1400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상태라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은 준비 기간이었고, 이제 4년 차부터 드디어 조금씩 정착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빛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이 기대가 되는. 지금 농사 시작하신 거는 만족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되게 후회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되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뭐 군복무하고 아직도 대학을 졸업 못한 친구들도 있고, 저는 근데 사장님이고 점차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되게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하면서 멋지다 라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저랑 농업이랑 전혀 매치도 안 되고, 워낙 노는 걸 좋아하고 외향적이다 보니까 너 시골 가서 살 수 있겠냐라는 걱정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성장한다면 더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 20대면은 막 친구들이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죠. 지금도 사실 놀고 싶고 여행도 너무 가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제가 원래 20대 초반에는 옷 입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 자신을 꾸미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뭐 옷 입을 일도 없고 농장에 들어갈 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다 포기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고 제가 또 벌어들인 수익으로 30대도 저는 충분히 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여행을 다니면서 뭐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내시는 곳은 어디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따로 지내는 집 같은 건 없고요. 아버지랑 애초에 최대한 아끼면서 살자 싶어서 저기 보시면 파랑 지붕 농막 컨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4년째 아버지랑 동거동락하고 있죠.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불편한 점은 당연히 있죠. 엄마라도 있으면 좋은데 남자다 보니까 말수도 많이 약간 그런 편이고,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제가 농업을 하기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힘든 점보다는 사실 좋은 점이 더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눈치를 본다? 약간 그런 점이죠. 아버지가 손기술이 엄청 좋으셔서 사실 이런 시설은 아버지가 구상을 하셔서 시설 같은 걸 함께 지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장에 기술자 한 번 부른 적 없고 아버지랑 둘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농장과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한 달은 블루베리를 도와주러 내려오셨어요. 근데 사실 위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버시는 돈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생활비로 지원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 내려왔을 때 사실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일 끝나고 저녁에는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TV만 보는데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농사일기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휴대폰 촬영과 편집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유튜브를 하면서 농사에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유튜브를 하면서 도움이 된 거는 사실 적어요. 저는 좋은 점은 방송국 출연, 기사, 잡지 이런 매스컴에서 연락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홍보 마케팅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어요. 엄청 큰 카메라가 찍고 있으면 심장도 빨리 뛰고 말도 좀 어버버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하고 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재밌어요. 더 촬영하고 싶어요. 저는 저는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이제 블루베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해가지고 강소농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뒤에 이런 좋은 자연 환경들을 좀 저희 스타일대로 발전을 해가지고, 심적으로 힘든 사람이거나 뭐 자연을 찾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 같은 공간을 선물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 분야에서 제가 좀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저와 같이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뤄 나가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네. 앞으로 농사를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농사는 창업, 이제 사업가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 내려왔을 때 다른 농장들을 하나도 못 둘러보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잘 되는 농장도 가보고 못하는 농장도 가보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충을 한 번씩 들어보면서 자기가 습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딱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진짜 버티기 힘든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버티면 분명 노력한 만큼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영진이 돌아간다면 다시 농업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카메라 앞에 답변을 얘기해야 되나. 근데 저는 농업에 뛰어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농업을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때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농업을 과연 할까? 라는 의문이 솔직히 반반이라서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10년 뒤에 영진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앞으로 10년 뒤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영진아,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제 10년 뒤에는 너가 원하던 것들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 악물고 버텨서 이제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 그러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자.